아빠가 들려주는 과학, 예. 정형외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책도 정형외과 책이 나왔으니까 아빠가 들려주는 정형외과가 아니고 오늘은 아빠가 들려주는 과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야구에서 배우는 사진기술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야구 경기를 하나 봤어요. 다 본 건 아니고 식사하면서 저희 식당에 있어서 뭐 이런 화면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제 그 야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사진을 보면 이 투수와 타자가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초점이 다 둘 다 잘 맞아요. 그리고 사람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물론 야구 선수보다는 좀 작죠. 야구 선수들이 워낙 큰 사람들이니까. 근데도 거의 얼굴 크기나 이것들이 차이가 없이 마치 한 화면에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선수죠. 윤인 선수인데, 잘 보시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거리는 타자와 투수보다 훨씬 더 가깝잖아요. 타자 바로 뒤에 있는, 뭐 확실히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까운데 보면 얼굴 크기가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훨씬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은 사람이 또렷한데 이쪽은 흐려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면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사람 거리라는 거는요, 카메라 또 눈과 그 피사체가의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이 카메라가 이 유현진 선수는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와 유현진 선수가 거리가 1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도 또 아마 1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카메라로부터 이 사람들은 거리가 2배가 되죠. 그러면 크기는 4분의 1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 크기와 이 얼굴 크기 보면 카메라가 대충 어디쯤 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거의 같은 걸 봐서는 카메라가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홈런석 뒤쪽에 있는 관중석 거기서 아마 카메라가 당겨서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에서 투수까지 거리에 비해서 카메라와 타자와의 거리가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둘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사람의 크기도 별 차이가 없어지고 초점 거리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상들이 둘 다 또렷하게 잘 보이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멀리서 줌으로 당겨서 사진 찍게 되면 약간의 진동으로도 이 사진이 흔들거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대와 발판이 아주 튼튼한 놈이어야 됩니다. 발판도 관중들이 들락날락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또 그런 자리에다가 마련해야죠.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 뭐 여러가지 뭐 서스펜전하고 뭐 스프링 같은 건 장치를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카메라를 피사체와 가까이 둘 거냐 멀리 둘 거냐도 중요하다. 사진에 따라서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이거를 이 책의 표지와 함께 했느냐 하면, 그래서 정형외과뿐 아니라 의학 사진을 찍는 경우에도 방금 보셨던 것 같은 그런 개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곧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챕터 10이 사진 찍는 법인데요. 그래서 의사들도 그렇고 딴 사람도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특히 거기에 보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왜 화질이 또렷한가 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보면 실제 응급실에서 이제 상처를 찍고 싶은데 상처 손이 엄청 커지고 몸은 작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가까이 대서 그렇죠. 이 같은 경우도 상처가 여기 있는데 요거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것은 또렷하고 이것은 흐려지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요 상처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근데 간혹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찍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를 가까이 대면 요 사진은 또렷해지거나 요 사진이 또렷해지거나
둘 다 또렷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 카메라를 좀 멀리 해놓고 찍어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 여기를 초점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피사체를 놓고 이 근처에 가서 찍어야 보통 카메라가 자동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동 초점을 하게 되면 맞출 수가 있죠. 그럼 좀 복잡해지고 또 수동 카메라 잘 없어요. 요즘 또 힘듭니다. 구비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잘 감안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상처 부위를 잘 찍겠다고 아주 근접해서 찍게 되면 주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부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마 팔꿈치 같은데 팔꿈치에 있는 요건데 상처 크기가 얼마인지를 이런 식으로 전체 팔을 보이게 손을 보이게 찍으면 아 상처 크기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오히려 잘 알 수가 없죠. 가까이 찍음으로 해서 오히려 정보가 소실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초점 그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 그리고 피사체와 그 배경과의 거리 이 카메라, 피사체, 배경 이 세 개의 거리를 잘 생각해서 찍어야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이 야구 요 화면을 기억하세요. 똑같은 원리를 다른 데 응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눈이 상당히 크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얼짱 사진이라 있잖아요. 얼짱 사진 이때는 약간 사람이 약간 얼굴 아래로 약간 깔고 카메라에 대해서 깔고 약간 비스듬히 있어야 눈이 크게 보입니다. 왜? 눈이 카메라에 비해서 상당히 가깝게 있거든요. 턱이 상대적으로 카메라보다 약간 멀어지는 거죠. 근데 카메라가 아주 멀리 있으면 그 효과 적은데 카메라 적당히 가까이 있을 때 손으로 자기 셀카 찍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가까이 있거든요. 그때 고개를 살짝 숙이면 면서 카메라를 보게 되면 눈은 부릅뜨기 때문에 눈이 커지고 또 눈이 카메라에 가까이 있어요. 턱은 카메라부터 약간 멀어져요. 그러면 얼굴이 갸름해지고 눈이 커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마 쪽이 커지면 약간 어려 보이거든요. 동안처럼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카 찍을 때는 카메라를 약간 위에 놓고 또는 카메라 약간 위에 놓고 약간 아래쪽을 턱을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눈을 이제 카메라 쪽으로 향해서 뜨게 되면 셀카 찍기 이렇게 얼굴이 눈이 커지면서 이마가 커지면서 동안 효과가 생기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가지고 많은 착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앉았다 칩시다. 근데 카메라를 A에서 찍느냐 B에서 찍느냐 또는 A를 얼만큼 멀리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A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A 찍으면 생각해보세요. 카메라로부터 얼굴이 멀죠? 다리가 더 가깝죠?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보면 얼굴과 다리 사이의 거리가 A에서는 둘 다 이 정도 각도인데요. B에서 보면 B 아래쪽에서 놓고 보면 얼굴이 다리에 비해서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거의 뭐 1배, 2배까지는 안 되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B로 찍게 되면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이쪽에 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배경을 이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얼굴을 이렇게 위쪽 배경을 많이 넣게 되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등등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해서 카메라를 놓고요. 다리점에서 카메라를 놓고 얼굴을 향해서 찍을 때 얼굴이 전체 배경의 중간쯤 되게 찍으면 얼굴이 제일 작게 보입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고요. 그 모델들이 다리를 싹 꼬은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약간 앞으로 쑥 내미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다리가 길어 보여요. 실제 다리가 길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착시죠. 뭐 그거에 속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약해보면 카메라 위치, 피사체의 위치, 배경의 위치를 잘 따져서 사진 찍어야 된다. 두 번째 이거 뭐죠? 이거 카메라 위치가 길게 보이고 싶으냐 가까이 보이고 싶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의학 사진은 둘 다 안 좋습니다. 의학 사진은 같은 사진을 보기 때문에 항상 길게 찍어야 멀리서 찍어야 같은 크기가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그 뭐 얼짱 효과 그 다음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조명을 어디 뒀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그 카메라를 보면 렌즈가 있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동그란 그 발광체를 안 쓰죠. 한쪽 귀퉁이에 발광체가 있어요. 그러면 발광체와 사진을 찍는 렌즈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이 빛이 이쯤 있으면 그림자가 요 아래쪽으로 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사진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지는 것을 사실 원치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불을 끄고 조명을 아예 끄고, 후레쉬를 있으면 그림자 생기기 때문에 후레쉬를 끄고 방 전체를 밝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즘 카메라는 감도가 워낙 좋아가지고 웬만큼 어두워도 잘 찍혀요. 밝게 잘 찍힙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환하게 하고 후레쉬를 끄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전체가 어두워서 후레쉬를 켜야 된다 그러면 후레쉬를 파란색 방향으로 둬야죠. 핸드폰을 딱 돌려서. 그러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겠죠. 그러면 전체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걸 한번 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 발에 어떤 사진을 찍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후레쉬가 여기 있으니까 그림자가 여기 지죠. 그림자가 보입니다. 여기 한번 확대해 볼까요? 그림자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후레쉬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 찍은 거예요. 뭐 그게 틀렸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 같은 경우는 후레쉬를 아래쪽에 둬야 그림자가 발 밑에 다 숨죠. 그래서 발 사진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 후레쉬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이게 원본 사진이에요. 이건 배경이 하얗잖아요. 하얀 배경을 찍으면 이 전체 카메라가 알아서 밝기를 조절해요. 자동 밝기 조절해가지고 이 피사체가 되게 검게 나옵니다. 전체를 이렇게 일정한 밝기를 하다 보니까 밝은 부분은 밝고 어두운 부분은 어두워지는 거죠. 이런 효과가 보통 이제 뭐 그 아주 환한 낮에 해를 등지고 사진 찍으면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제로 이렇게 밝기를 포토샵 말고 하여튼 포토스케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좀 밝게 찍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찍으면 약간 흐려지거든요. 원본이 아니니까. 이왕 찍을 때부터 아예 그렇게 조절해서 찍는 게 좋은데, 그때는 배경이 너무 환하지 않게 적당히 환하게 해야 오히려 잘 찍힙니다. 또는 이제 어떤 경우는 이 두 개를 구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흰색 배경을 찍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적절히 조절해서 너무 환하면 또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검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합니다. 또 다른 이것은 이제 배경이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죠. 환하니까 이게 이렇게 반사되니까 안 좋고, 또 이 살색과 너무 가까운 곳을 찍게 되면, 가까운 색을 찍게 되면 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한 정도의 색깔이 있는 거를, 뭐 수술장에서는 보통 수술포 녹색이나 파란색을 두고 많이 찍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 인공관절 수술할 때 이제 환자 사진을 찍는 겁니다. 어떤 사진이 제대로 된 좋아 보이나요? 또 그리고 어떤 사진이 그 등을 무형등으로 환하게 켜고 찍은 사진일까요? 이렇게 언뜻 생각할 때 이거 사진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무형등을 켠 사진입니다. 수술장에서 무형등이라고 해서 수술장을 환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등을 켜거든요. 등을 켜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죠. 왜 그러냐면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너무 밝으면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은 밝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만드는데, 이쪽이 너무 밝다 보니까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적당히 밝은 곳은 검게 나오고 이곳은 약간 더 밝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찍을 때 할 때 무형등을 끄고 찍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체가 사람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보여요.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 카메라는 그런 조절을 잘 못하는데, 우리 사람 눈은 밝은 곳은 밝고 어두운 곳은 어둡게 아주 잘 조절하는 거예요. 밝은 빛이 있어도 적절히 조절해서 안 보이게끔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사람 눈이 더 좋아가지고 사람 눈이 잘 보인다고 해서 카메라가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익숙하게 뭐 잘 찍으려면 여러 번 찍어봐야 됩니다. 뭐 일반적인 원리도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원리고, 그래서 수술장에서 사진 찍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무형등을 끄고 찍는 게 요즘은 더 좋습니다. 카메라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어두운 곳이라든 있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직접 많이 찍어 보시고
그 결과를 보시면 사진을 더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야구에서 배우는 사진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그 뭐 약간 야구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 야구를 보면 야구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 투수와 타자는 둘 다 똑똑하게 보일까? 또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풀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혹시 야구를 보시게 된다 그러면 그걸 생각하시면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